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알듯 말듯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됩니다. 특히 요즘은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져 더불어 쓰레기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들을 어떻게 각각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평소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버린 쓰레기 때문에 수거 과정 중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크고 작게 다치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버리면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누군가가 다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항상 음식을 만들 때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칼, 가위 등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워서 다치기 쉬운 칼, 가위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버리는 것이 제대로 배출하는 것인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어찌 버려야 할지 몰라서 계속 못 버리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확인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유리로 착각해서 잘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래 사용하여서 칼날이 무뎌져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칼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 건지, 혹은 재활용이 불가한 것인지 등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함부로 버리지 못해 집안에 계속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그냥 칼을 버린다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크게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낡아 못쓰게 된 부엌칼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안내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재활용 가능 여부입니다. 알고 계신 정보도 각각이어서 정확한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될까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다치시지 않도록 꼭 이 과정을 거치셔서 종량제 봉투에 안전하게 담으셔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문지, 박스 등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감싸야 하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신문지, 박스 등 두꺼운 종이로 버릴 칼의 손잡이를 제외한 칼날 부분을 싸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 전에 손잡이를 제외한 칼날 부분에 테이프로 감아주시는 테이핑 작업을 추가하신 후에 신문지 등으로 칼을 싸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로 신문지를 돌돌 말아주세요.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칼날 부분이 아래를 향하고 손잡이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 일하시면서 칼날에 베이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지나다니시면서 밟으셔서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담겨져 있는 종량제 봉투 겉면에 안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메모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혹은 추가로 칼을 감싼 신문지에 칼 조심이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수거 시간이 야간이어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적어주시면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수거에 가실 때 조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칼이 많은 경우에는 PP 마대를 이용해서 버리시면 되는데요. PP 마대란 불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불연성 쓰레기로는 사기 그릇, 도자기 등으로 전용 마대에 넣어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칼의 경우도 한두 개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을 때는 신문지로 싸서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PP마대를 이용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불연성 쓰레기 전용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두껍고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구매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위의 경우도 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문지, 박스 등 두꺼운 종이로 싸서 테이프로 감싸주시고 그 위에 가위라고 표기해 주시고 담으시는 종량제 봉투에서 안에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의 경우도 유리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하기에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지만 깨진 유리의 경우는 재활용 불가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깨진 유리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때는 반드시 칼이나 가위를 버릴 때처럼 신문지로 싼 후에 종량제 봉투 겉면에 안에 깨진 유리가 들어있습니다 등 써주셔야 합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로 인해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알고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병류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울, 전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유리 냄비 뚜껑, 크리스탈 유리 제품은 유리병류가 아니므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고 앞서 안내드린 PP마대,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으셔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몇몇 쓰레기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항상 받게 되는 영수증은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택배 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겉면에 붙어져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깔끔하게 제거한 후 붙어있던 테이프도 모두 제거해 주신 후 잘 접어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송 시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에어캡이 제품에 포장되어 함께 배송되기도 하는데요. 뽁뽁이, 즉 에어캡은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이면 재활용 가능하기에 비닐류로 배출해 주시고 만약 테이프 등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재활용 불가하기에 종량제 봉투에 담으셔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많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못 버리고 있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들 중 아마 대부분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것이 아이스팩, 오래된 칼, 가위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스팩의 경우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린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칼, 가위 등 올바른 배출 방법과 유리류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차근히 접하셔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